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도 있을 거고요, 원형 도선도 있을 거고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교과서는요 직선하고 원형이 들어가 있고요, 어떤 교과서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배워야 될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 주위에서도요 철가루가 일정하게 배열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엄지손가락하고요 네 손가락을 활용을 해주면 되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보자면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형 도선 같은 경우는 양 끝단이 동심원 모양, 가운데는 직선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은요 동심원 모양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원형 도선과 직선 도선을 배우는 학교는요 이 나침반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은요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일치시키면요 네 손가락을 감아지는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이 네 손가락의 끝을 향하는 부분이 바로 자기장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N극이 가리키는 모양이 자기장의 방향인데 이렇게 팽그르르 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방향을 찾는 방법은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키고요,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도선으로 감아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 자기장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전류가 위로 올라갈 때는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에 가까울수록 셉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북쪽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은 갈수록 회전하는 반경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 도선에 가까울수록 더 세다는 거예요. 자석도 멀리 있는 거는 끌어오기 힘들지만 가까이 있는 거는 끌어오기가 쉽잖아요. 똑같습니다. 직선 도선에 가까울수록 이 나침반을 움직이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셉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나침반이 움직이지 않지만 전류가 약하게 흐를 때는 조금 움직이고 전류가 세게 흐를 때는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보라고 했던 그 지하철 실험 영상에서는요 전류가 세게 흐를 때는 많이 돌고 전류가 약하게 흐를 때는 천천히 돌고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의 영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와 반비례하고요, 도선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비례하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원형 도선이건 코일 도선이건 직선 도선이건 이거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원형의 중심은요 원형 도선은 수직으로 지나가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요, 원형 도선 주위는요 이렇게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면요 전류의 방향과 일치하고요,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이용하면요 도선을 감아집니다. 이 감아지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은 동심원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는 직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형 도선의 반지름이요 작을수록 이 자기장의 힘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더 세지게 되고요, 원형 도선의 중심이 가장 자기장이 세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세다는 것은요 다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요 코일이에요.
왜 이 코일 주위에 흐르는 자기장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막대자석의 자기장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은요, 원형 도선을 여러 번 감은 것을 보고 우리는 코일이라고 하고요. 막대자석의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과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요 모양과 요 나침반이 배열되어 있는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코일에 철심 같은 걸 꽂아서 전류를 흐르게 되면요, 그 철심이 나중에 전자석이 되게 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일주에서는 코일의 한쪽에서 나와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요. 가운데를 보면요, 일정한 축의 모양의 자기장도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일 외부만이 아니라 코일 내부에서도 자기장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내부에는 축에 나란하고 세개가 균일한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또 오른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그런데 달라요. 내 손가락도 달라요. 그래서 직선하고 원형은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었다면요, 오른손의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앞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앞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내 손가락을 감아집니다. 그러면은 이때 엄지손가락을 피게 되면요,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서 이런 식으로 막대자석처럼 돌아가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기장의 방향은요, 오른손에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거를 전류의 방향이라고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 손가락으로 감아줘 보신다면은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상단 쪽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당연히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엄지손가락은 어떤 방향? 자기장의 방향. 내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기의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는 방법은요, 코일을 촘촘히 감을수록 셉니다. 그리고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세다는 사실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코일을 감을 횟수를 촘촘히 하면 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이런 코일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을 이용을 한 게 바로 이 전자석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이용하여 만든 자석이고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끊어주게 되면요, 여기 있는 클립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전자석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나 세기를 조절해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끌어올려야 될 때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해야 되는 거고, 조금만 끌어올려도 될 때는 약하게 해도 된다는 거죠. 전자석을 이용하는 예는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폐차장이나 이런 폐수지품을 모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철근 같은 걸 옮기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억지로 이 동그란 원형을 자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철근을 옮겨서 만약에 떨어뜨려야 될 때는 전류를 끊어주면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기보상 열차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 전자석의 인력과 청력을 이용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멈추는 힘을 이용해서 이런 열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기장이라고 하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코일 내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요, 오른손의 어떤 손가락이었어요? 그렇죠. 내 손가락이었죠. 이때 감아질 때 어떤 것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겠어요? 엄지, 손가락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하려면은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을 반대로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자기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석 주위나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보고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막대 자석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고요. 내 코일 내부에도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일 내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 여러분께서 요 앞쪽에 있는 걸로 이용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뒤쪽이니까 감아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다 보면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속임수에는 여러분이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코일 속에 나침반을 놓으면은 반대 음극이 북쪽을 향하지 않고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대한 자기장에 작용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하죠? 자기장이라고 하죠.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떠날 때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에 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왜 그럴까요? 이제 고압 전선에서 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나침반을 움직이는 힘인 새로운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자기장 안에서 받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새로운 힘이 발생하게 된다는데 그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쌤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